하늘의 북극을 감싸고 있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천상의 용, 용자리입니다. 그리스어로는 드라콘으로 표기합니다. 용자리는 별자리 중에서 8번째로 큰 별자리지만 큰 곰자리나 작은 곰자리와는 달리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별자리입니다. 아마도 형태를 선명하게 그려줄 밝은 별들이 많지 않다 보니 특히 도시의 밤하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용자리는 하지에 높은 하늘을 가로질러 갑니다. 서쪽으로 내려가는 큰 곰자리와 날개를 활짝 벌리고 떠오르는 백조자리 사이에서 용의 머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헤르클레스의 12거업 중 하나가 이 용을 퇴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용은 바로 옆에 있는 헤르클레스가 한쪽 발로 머리를 밟고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용의 이름은 라돈입니다. 라돈은 헤라 여신이 결혼 선물로 받은 황금 사과나무를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헤라 여신은 원래 이 나무를 아틀라스의 딸들인 헤스페리데스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사과를 따가곤 했죠. 그래서 헤라는 라돈에게 추가로 경비를 맡깁니다. 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라돈은 반은 여성이고 반은 뱀인 에키드나와 티폰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라돈의 머리는 100개이며 각각의 머리는 서로 다른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다고 묘사했죠. 그러나 헤시오도스는 라돈을 신성을 지닌 포르키스와 케토의 자식으로 기록했으며 머리가 여러 개라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별자리로 그려진 용자리의 머리는 하나뿐입니다. 헤르클레스는 자신의 과업 중 하나로 황금 사과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 황금 사과를 지키는 라돈을 죽였습니다.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는 아르고호의 영웅들이 헤르클레스가 죽인 라돈의 사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라돈의 몸통은 사과나무 가지에 걸쳐져 있었고 꼬리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이미 축 늘어진 상태였다고 하죠. 또한 상처로 달려든 파리들이 히드라의 독 때문에 무수히 죽어 있었고 헤스페리데스들이 라돈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라돈을 헤라는 하늘에 올려 용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용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은 2등급의 용자리 감마별입니다. 이 별은 엘타닌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라비아어 알티닌에서 온 것으로 뱀을 의미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에 따르면 이 별은 용의 머리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의 몸통에 위치한 용자리 알파별은 투반입니다. 아라비아어로 뱀의 머리를 뜻하는 라스 알티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의 변형을 거친 결과입니다. 용의 눈 근처에 있는 용자리 베타별은 라스타반이라 합니다. 이 단어 역시 아라비아어 라스 알티닌이 여러 번의 변형을 거친 결과입니다. 용자리 베타, 감마, 뉴, 크시별은 용의 머리를 상징하는 마른 목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두인족들은 이 자리별을 한복판에 어린 낙타를 둔 4마리의 어미 낙타들로 보았습니다. 어린 낙타를 상징하는 별은 이름이 붙지 않은 6등급 별입니다. 5등급의 용자리 뮤별은 이중별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별을 용의 혀 위에 있는 별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알라키스입니다. 용자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관측 대상은 바로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4분의 자리 유성우입니다. 3대 유성우란 시간당 1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내리는 유성우로서 1월 3일 전후로 발생하는 4분의 자리 유성우, 8월 13일 전후로 발생하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 12월 14일 전후로 발생하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용자리에서 발생하는 유성우가 바로 4분의 자리 유성우입니다. 4분의 자리란 프랑스 천문학자 라랑드가 18세기 말에 만든 별자리입니다. 용자리와 헤르클레스 자리, 목동자리 사이에 있었던 별자리죠. 이곳에서 유성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진 1830년 당시 4분의 자리 유성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4분의 자리는 1922년 국제천문연맹에서 발표한 별자리 목록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별자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4분의 자리 유성우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천문현상 중 가장 현란한 수식어로 보도되는 천문현상이 바로 유성우입니다. 하지만 유성우 관측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유성우를 관측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한 어두운 곳에서 관측합니다. 서울 남산, 북한산, 노을공원, 부산 금련산 등 이런 곳은 유성우 관측에 어림도 없는 곳입니다. 완전 시골, 완전 깜깜한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둘째, 최대한 높은 지대에서 관측합니다. 인공 조명이나 탁한 대기의 영향을 덜 받고 최대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고지대가 유리합니다. 셋째, 달이 없는 금음에 관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력과 양력은 1년 중 약 11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유성우를 금음에 관측할 수 있는 날은 3년을 주기로 돌아옵니다. 물론 달이 떠 있을 때도 별똥별을 볼 수 있지만 달이 없다면 훨씬 더 많은 별똥별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새벽 4시 전후가 가장 많은 유성우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측자의 위치가 지구가 우주 공간을 헤쳐나가는 정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편안한 관측 환경을 만듭니다. 유성우 관측에 망원경과 쌍안경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방한 대책과 함께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근래 4분의 자리 유성우는 3대 유성우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별똥별이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분의 자리 유성우가 발생하는 1월 3일은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여름에 발생하는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통해 유성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쌓으시고 한겨울의 유성우인 쌍둥이 자리 유성우나 4분의 자리 유성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자리는 논란의 천체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의 목록에 102번째로 등록되어 있는 M102입니다. 메시의 목록은 18세기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가 만든 천체 목록입니다. 메시의 목록상의 다른 천체들과 달리 M102는 메시에가 직접 관측한 천체가 아닙니다. 목록 제출 바로 전 동료 천문학자 피에르 메생이 알려준 천체죠. 출판 일정에 쫓긴 메시에는 목록을 확인하지도 않고 원고를 넘기면서 M102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달았습니다. 목동자리 오미크론별과 용자리 요타별 사이에서 매우 희미하게 빛나는 성운으로서 6등급 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문제는 목동자리 오미크론별이 용자리 요타별에서 남쪽으로 무려 40도나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는 여러 천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M102가 실체가 없는 천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설왕설래 중에는 오미크론을 세타의 옥이라고 보아 M102가 사실은 NGC 5879나 NGC 58661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용자리 요타별을 뱀자리 요타별의 옥이라고 보아 M102가 뱀자리에 있는 NGC 5928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매년 춘분을 전후로 아마추어 천문인들 사이에서 열리는 메시의 마라톤에서는 대개 NGC 5866을 M102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NGC 5866은 6400년 전에는 북극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용자리 요타별 에다시크의 남서쪽 사도 지점 7등급과 8등급의 별 3개가 만드는 40분 크기의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흐리게 보이는 별의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자리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별자리지만 사실 별지기들에게는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별자리입니다.
특히 별지기로서는 유일하게 추위 걱정이 없는 여름 저녁에 높은 하늘을 지나가는 별자리다 보니 관측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별지기들의 바이블 딥스카이 원더스에는 용자리에서 총 26개의 관측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문에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 관측 목록을 확인하시고 한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하지에 밤하늘을 만끽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